교양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이제 교양의 대상도 있지만 그 문제의식을 갖고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교양에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 지식이 뭐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교양과 지식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해놨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말해요. 인간이 가장 다른 동물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사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유한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고정된 의식이 아니죠.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 그 물건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상적으로 지각한다고 그럽니다. 네.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지각하는 행동, 그 다음에 지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사유거든요. 그 다음에 사유한 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네. 인식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가치관이 생기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있어요. 분명히. 크게 보면 서양인은 서양인의 가치관이 있고 동양인의 가치관이 있어요. 동양 안에서도 대한민국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중국인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다릅니다.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지역 환경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는 전부 다 사유하는 능력 때문에.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치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이 시간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사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은 뭐냐? 존재하는 것. 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존재하는 겁니다. 타자가 될 수 있고 만물이 된다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면 나옵니다. 관, 볼관, 자, 재,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게 관세음 보살이죠. 혹시 불교에 대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물을 보면 인간은 저건 왜 그렇지? 왜 해는 뜨지? 왜 달은 뜨지? 왜 깜깜하지? 낮이지? 그 다음에 식물을 많이 보죠? 꽃을 보죠? 이럴 때 인간은 사유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거는 왜 갖게 되냐?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지 않으면 사유하는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현대 과학이 증명한 뇌의 속성과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데 사유할 수 있겠습니까? 깜깜한 방 안에서 사유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깜깜한 거. 깜깜함이 존재하니까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유하는 거는 존재하는 것이 이것을 사유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약간 철학적인 거죠. 사실 교양은 철학적인 면이 들어갑니다. 철학이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교양과 지식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유튜브 강좌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자, 존재에 대한 욕구예요. 존재에 대한 욕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인간과 삶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 여기 이 방송을 보거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가치는 뭔지, 이게 인간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나는 어디서 왔지? 그러면 간단하죠. 부모님한테서 왔지. 그게 알고자 하는 욕구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양 애들은 나 어디서 왔어? 그러면은 서양의 어머니들은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그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주로 무슨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저 때만 해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가치관이 다르니까 방법도 제가 아는 경우에는 특히 유럽 아이들은 나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부모가 섹스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알고자 하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네, 유학에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미지생 언지사. 예,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를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삶도 모르는데,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궁금하느냐. 죽음 걱정하지 말고 삶이나 걱정해라.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죽음을 직면하죠. 그럼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지? 그거를 증명해 줄 수 없는 거죠. 증명해 줄 수 없는 게 종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나가면은 안 되니까. 인간과 우리가 하는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얘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발달하면 종교도 발달하는 거고, 이게 심리학도 발달하는 거죠. 이게 수련하는 거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불교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커다란 큰 테마에서. 또 존재에 대한 욕구는 뭐냐면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사회관계가 제일 힘드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시중에 서적에 가보십시오. 대부분 관계에 대한 책들입니다. 심리를 알아야 뭐 한다. 뭐 적을 하려면 심리를 연구해라. 그 다음에 마케팅 기법 같은 게 다 그런 겁니다. 원래 백화점에 디스플레이 할 때 그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왜 관계가 중요하냐?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회라는 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분이 있어요. 우리 역사적, 철학적으로도 이게 뭐냐면 유학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배웠어요. 자, 집에 가면은 무슨 관계? 부자 유친 10개월. 그 다음에 나오면은 군신 유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죠. 갑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회관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네? 지시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친구간에는 부무유신. 그 다음에 나오면 사회 질서가 있으니까 장유유서. 제가 이제 유학 시간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이 무슨 학문? 유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에 대해, 그래서 어떤 분은 관계의 학문이다. 동양은 학문이. 우리는 관계하면서 삽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죠. 대부분 관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인이 되는 거죠. 자연인의 기본 속성은 관계하지 않음이에요. 관계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 쏙 편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 그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 간의 관계죠. 그죠? 왜? 주고받고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다칠 일도 없고 남을 해칠 일도 없고 피해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자연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다랗게 보면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 뜨고 해 지는 거. 그 다음에 별 뜨는 거. 왜 밤하늘은 깜깜한가? 사실은 고대인들은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현대까지 오면서 그게 다 밝혀지는 거죠. 자, 이게 왜 세 테마에서 중요하냐? 이거는 심리학과 관계되는 겁니다. 인간과 나, 삶, 종교 이런 학문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인간과 삶에 대해 알고자 하는 거니까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을 삶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거든요. 죽음도 삶의 마지막 단계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발달하는 거죠. 죽으면은 천국을 가든 천당을 가든 아니면 태어나서 윤회를 하든
이게 인간과 삶에 대한 자 종교 이런 게 발달하죠. 자 공동체 관계는 뭐예요? 관계예요? 선생님 우리가 오늘 하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과학이 발달한 거죠. 관계죠 이게. 이제 대면으로 안 하고 대면 비대면을 믹서해서 하는 관계가 됐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주고받을 때 물건을 사고 받을 때 돈이 필요하죠. 화폐가 필요하죠. 그러면 뭐가 발달합니까? 경제학이 발달하죠. 옛날에도 경제학은 다 있습니다. 화폐가 없었을 뿐이죠. 내가 쌀 한 말 주면은 콩을 얻어오든지 고기를 얻어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화폐죠. 화폐 없이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이 모이니까 뭐가 생깁니까? 경영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경제학, 경영학, 그 다음에 사회학, 이 분야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관계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학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한 거는 뭐로 발전합니까? 저놈은 왜 해가 왜 떠? 저놈 달이 왜 떠? 물건은 왜 떨어져? 과학, 자연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이게 과학 이런 학문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세분화되는 거죠. 세분화되니까 그 세분화된 학문의 한 분야만 알면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있는데 바이러스를 발견한 건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야 돼. 아는 거죠.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는 과학적인 판단이지 이게 뭐 너는 쓰고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하는데 왜 벗습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견딜만 하던 과학적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러면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죠. 그럼 바이러스가 연구하는 학자가 다른 과학에 다 아냐 이거예요. 우주를 아냐 이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는 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들이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가 전체를 보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는 오류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할 때 죄송하지만 다 전문가를 부릅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야 돼요. 전공 없는 전공자는 안 불러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공 없는 전공자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제가 왜 이 전공 없는 전공자에 대해서 얘기하냐? 여기 말씀드리는 교양과 관련된 이게 그냥 교양이 아니고 전공 없는 전공자들이 풍부한 교양,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은 풍부한 교양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방향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충돌만 하는 거죠. 충돌만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다 아시지만 다양한 게 결합이 되고 복잡하게 돌아가요. 다양한 게 결합되고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부하는 거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네, 전문가는 전문 지식에 대한 것을 의견을 내면 그거를 통합 취합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교양과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교양과 지식을 제가 화면에는 이렇게 있지만 지금 화면 속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럼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제 결론적으로 종교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불교적인 지식,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지식, 그 다음에 도교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서양 문명이 들어왔으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하고 그 지식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관계면 경제적인 지식, 금융적인 지식 또는 어떤 집단에 있으면 경영적인 지식, 그 다음에 사회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우주가 어떻고 우주에는 블랙 매테리얼이 있고 중력은 어떻고 빛은 굴절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세부적인 지식은 스페셜리스트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전공 없는 전공자가 교양입니다. 이 교양인들이 많았을 때 어떤 문제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계속 주장하면은 방법을 찾기가 힘들죠. 그리고 대립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철학적인 과제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세분화해서 학문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욕구. 누가 있어요? 인간인 내가. 여러분들이 존재에 대한 욕구는 이 세 범주에 다 있어요. 이 세 범주를 벗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양과 지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교양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